안녕하세요. 현주쌤과 책 만나기 시간. 오늘도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년째 쭉 가정주부로 있었던 새아이의 엄마고요. 책을 사주는 엄마에서 이제 스스로가 읽는 엄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책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책을 준비하셨을까요? 음, 저는 지난 3월부터 우연하게 이제 문학 작품을 접하게 됐거든요. 음, 저는 전에는 문학이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었어요. 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 다른 쪽에서 작년에 산책일기 해가지고 세 줄 일기를 썼거든요. 1년간. 훌륭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뭐 느리게 뭐 10개월을 헤르만 헤세에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어,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이번에는 신청을 했는데 음, 그게 이제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3월에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했고 4월에는 방랑자 크놀프, 음, 지금은 데미안을 지금 중간쯤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되게 수레바퀴 아래서를 만났었을 때 되게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가 지금 10대 때잖아요. 그걸 만났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먹먹했던 그런 그 3월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게 헤르만 헤세의 그 자기의 그 분신과도 같은 작품 속에서 자기의 하나하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투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면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그 10대들이 겪었던 그런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cm가 크고 굉장히 몸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이제 음.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면 저 내면의 변화는 내가 모르는 변화가 저만큼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걸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 음. 사실은 몰랐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조금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책에서 헤르만 헤세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소개하시기 전에 본인이 책을 만나면서 작가를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헤르만 헤세는? 감성이 되게 풍부하고 어,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남의 느끼지 않는 것까지 다 느끼시는 분 음, 그리고 어,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음, 사람에 대한 그 사물에 대한 존중이 있고 음, 그런데 그분의 시대적 상황이 또 완전히 반대되는 제1차 세계대전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겪지 못할 가장 큰 사건을 그 내면이 가장 그렇게 디테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가장 그 극적인 거와 대비되는 그런 상황과 마주쳤을 때 이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았던가,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 수레바퀴 아래서는 어떤 내용이죠? 스로바키 아래서는 우리의 그 지금 교육 현실이 창의성을 말살하고 음, 개인의 그런 그 주도성을 많이 빼앗았던 시대가 지금인데 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와 1906년도의 작품이거든요. 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지금하고 다르지 않을까, 똑같을까? 그리고 그 디테일한 상황들을 나는 지금 현재 겪고 있으면서 표현을 못 했는데 이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건드려주는 이런 글의 그런 그 솜씨라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 그걸 잘 짚어줘서 그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그 필독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를 생각하는 요즘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한 번쯤 읽어볼 만하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그 문장 중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과 그 우리가 문장을 직접 만났을 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이나 글귀가 있으신가요? 특히나 문장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나고 음, 수레바퀴 아래서를 제가 읽고 있으니까 책상에 있으니까 큰아이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본인이 책을 가져가 갖고 제가 이제 그 표지에 있는 그 강물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헤르만헤스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글과 그림과 그런 그거와 글쓰기와 이거에 자기의 그거를 모두 더 담아낸 분이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내면의 그 디테일한 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윗줄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음. 많아서 딱히 생각이 이 부분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예, 못했네요. 그러면 왜 이 10대 친구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10대 친구들이 이 책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던 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니까 수레바퀴 아래서는 어, 주인공이 기벤란트 한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거는 작가하고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작가가 독일 출생이고 남부 1877년 독일 남부 칼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이 시절에는 특별하게 부가 막 크게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길이 없어요. 거의 다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은 갈 수 있는 길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대에 일단 합격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가지고 합격을 하면 수도원에서 그걸 마치고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가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는. 음,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거나 뭐에 재능이 있거나 이것보다는 음, 어느 특정한 직업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성적이 모두 좋기 때문에 모든 거를 효과를 다 할 수도 있는 이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도 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음, 내가 그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 과에만 가야 되는 상황들. 음, 근데 이때도 이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천재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시인이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헬세도. 그리고 음, 기벤나트 한스도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런 음, 비슷한 작가의 자아인데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진정 음, 좋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에 대는 이미 다 배제된 상태. 음. 그럼 지금과 정말 맥락적으로 닮아 있네요. 네. 그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게 어, 바뀌지 않았다? 왜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뾰족하게 가두는 느낌? 이런 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혹시 이 책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네. 내 아이가 조금 고생스럽지 않게 잘 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음, 그게 이제 먼저 앞서겠죠. 개인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음, 살았으면 좋겠다. 힘들지 음, 않았으면 좋겠다. 음, 라는 마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비교겠죠. 비교. 음, 과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지난번에 왕이 살았던데 어디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시대 왕보다 지금 더 잘 사네.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더 네. 잘 먹고 더 잘 음, 살고 음, 그러잖아요. 최고의 왕이 되고 그 왕자리를 다투기 위해서 뭔가 정말
피나는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음, 나는 그 음, 왕보다 현재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과연 왜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할까? 음, 어떻게 보면은 또 비교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음. 음, 그런 부분들, 사회적,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책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음, 우리는 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가? 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마음 자세라도 고쳐먹고 하면 훨씬 더 그게 힘들지 않게 다가오잖아요, 뭔가를. 음, 그랬을 때, 결혼했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사람, 내가 그냥 땡스 됐으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아내로서, 나 개인의 그 또 다른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에는 음, 그냥 나 혼자 그 엄마 밑에 엄마 아빠 밑에 있었지만 또 음, 다른 또 가족을 맞이들이는 거고 네, 그랬을 때의 그런 준비가 필요할 때 네, 어, 이거를 한번 먼저 이런 문학책을 한번 먼저 읽고 가면 음, 아이를 낳기 전에도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또 사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랬을 음, 때 그 역할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음, 때가 됐으니까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조금 아니라고 음. 보거든요. 그럼 지금 루티님께서는 아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다 아이들이 성인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책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까는 결혼하기 전에 또 부모가 됨의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나의 시점과 비슷하게 다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또 어떤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돌아보게 돼요. 음, 나의 어떻게 보면은 엄마들은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가 정말 자동차에 뭔가 갑자기 뭐가 자동차가 끼어들어가고 그런 순간에도 몸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막는 게 본능적으로 내 음, 10달 동안 뱃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네네, 정도로 많이 사랑하고 그런 건데 네. 내 사랑이 만약에 지나쳤다 그러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기베나트 한세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어, 감정도 별로. 그 요즘에 그 아빠들, 대한민국의 그 전에 아빠들, 음, 그냥 근면하고 성실하고 음, 적당하게 진보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밀접하게 우리의 이야기처럼 다가와가지고 그런 아버지가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성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감성은. 네. 음, 그렇게 그러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의 그 나이 때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아이가 아이 사춘기여가지고 말 안 듣고 응? 음, 빗나가고 아유 아이가 정말 이상해가지고 저렇게 된고 나는 이렇게 잘 뒷바라지하고 근데 이란 그 부모의 먼저 생각을 앞서 우리 아이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몸이 음, 크고 신체가 변하듯이 생각의 변화가 요만큼씩 조금씩 그게 잘하고 있었구나. 거기에서 자기의 자아가 어린아이의 유년기 때 부모의 안락한 삶 속에서 내가 자립하는 과정에서의 그 중간 단계에서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깨어나기 위한 몸부림. 음, 그냥은 아래에서 팍 깨어나지는 않잖아요. 음,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음, 자기만의, 뭐, 아이를 낳을 때 태아도 그만큼 나만 아이를 낳는다고 저는 음, 전에 생각했는데, 또 음, 아이도 그만큼의 음,
나올 때 노력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시기였던 거를 나는 몰랐구나. 음,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급조해가지고 음, 큰아이한테 다른 애들은 이 책을 아직 안 접했으니까 음, 큰아이는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사과한다고 음. 이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어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지금의 내가 이 책을 만나고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된 계기도 됐고, 또 지금 아이와 이런 어떤 그 관계도 맺어졌고 하면서 지금 나는 어때요? 이 헤르만 헤세 책을 만나고 나서의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는 제가 하기 시작한 거는 진짜 몇 년 됐는데 저는 자아를 그러니까 좀 늦게 만난 거죠. 했는데 이거를 이 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만나고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 작가를. 음, 그리고 이 작가가 알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네네. 삶 속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음, 그거를 내가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고, 음, 또 그 시기가 왔고, 그리고 우연이라는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나와 만났고 했었을 때, 아, 이 시점에서 만난 거라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을 텐데, 아까 거북이 북클럽 시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70대 되신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움이라는 거가 게을리 갖고 내가 지금 몰랐다면, 이분이 말하는 걸 이걸 지금 내가 못 느끼고 그랬더라면은 나는 얼마나 무지하게 또,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서의 또 어떤 잘못을 또 나도 모르는 사랑이라는 그런 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에서의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에서 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정리되셨어요? 나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한 책을 읽어도 계속 변화하라, 변화하라, 그런 게 음, 계속 메시지가 오고, 음, 나의 삶을 살아라. 음, 음, 내가 어느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기 전에 나는 또 나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게 나를 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음, 나중에 갈 때, 아, 그래도 참 괜찮았어. 라는 것 정도의 그런 느낌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움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여기서 지금 작가의 새 작품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수레바키 아래에서는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라. 음, 한치는 계속 누가 정해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음, 주인공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긴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 깔린 삶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삶이 되자. 음, 그런 걸 느꼈고 또 두 번째 책에 방랑자 크놀프라는 책은 4월 음, 달에 읽은 책인데 철저한 자유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음, 아까 수레바퀴 아래서는 저자가 29살 때 자기가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청년기 때, 요때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점, 편안하고 이제 요때 시점에 쓰기 시작한 책이었고, 푸늘푸는 음, 38살 때, 그리고 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있었을 때, 음, 그때 이 사람이 만났던 그 시대적인 거하고 너무 음, 억압된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나는 30대의 삶을 어떤 삶을 꿈꾸고 싶었나라는 게 이 음, 방랑자 그 쿠놀프의 그렇죠. 삶에서 철저하게 나타나거든요. 되게 네, 크늘프는 어떻게 보면은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 볼 음, 때는 직업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갖지도 않고 거리를 돌며 방랑인의 삶, 자유로운 삶, 내가 살고 싶은 음, 삶을 살았는데 음, 우리는 다 그거를 근데 여기서 그 마을 중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다 큰월프를 한 번씩 방랑하고 다시 음, 돌아오면 되게 반겨요. 어, 이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왜 음, 그러냐면, 나는 철저히 내가 못하고 있는 삶을 저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큰울프는 안정적인 시민적 삶과 자유롭고 고독한 예술가적 삶 사이에서, 고민을 한 거 안 아니고, 방랑자 큰울프는 그렇게 살았는데, 음, 헤르만 헤세는 30대에 그거에 자기와의 그 갈등 속에서의 되게 그거를 음.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한 그런 느낌. 글로 이렇게 예, 끄집어내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음, 뭐 델미아는 1919년에 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4년에서 18년에 이루어진 건데 그때 쓴 거 작품인데 음, 그때 썼지만은 19년에 그게 전쟁이 끝나고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42살 때 출간을 했거든요. 음, 이제 자기가 명성이 너무 높으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름이 아닌 음, 가명으로 해서 나의 음, 그거를 좀 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도 음, 워낙 이분의 그게 출중하니까 또 여기서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음, 그거를 그 상을 거절하고 근데 또 음, 다른 분이 이분의 그거를 보고 이거는 헤르만헤스가 쓴 작품이다라는 게 또 알게 되기도 음, 하고 이제 음, 그래서 는 나 자신을 찾아가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런 메시지인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음, 당연한 삶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다신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봐라. 음, 음, 그러니까 데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 수레바퀴 아래에서 한스하고의 그런 묘하게. 맥락이,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쭉 세 권의 책을 쭉 연결해서 들으면서 20대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만났고 30대의 큰울프를 만나게 했고 40대의 데미안을 만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은 정말 계속 이렇게 돌고 있구나. 결국은 또 그 데미안에서 수레바퀴 아래서의 20대의 나를 만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 현실의 삶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걸 글로 이렇게 에, 끄집어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자체의 태도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엄청 메시지에서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다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 헤르만 헤세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을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어떠셨어요? 본인도 이렇게 한번 내가 읽었던 책을 말로써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이걸 따로따로 읽었을 때는 또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음, 3월에 읽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보니까 음, 다 저도 맥락이 통하는구나 그걸 느꼈고 음,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헤르만 헤세하고 케르스트 한스의 똑같은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결말은 또 달라요. 음, 그게 뭘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음, 그랬는데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첫 번째 그 마음의 고향 한스에게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음, 저자에게는 엄마
그 부모님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음, 마음의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진정 하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를 음, 헤르만 헤세는 글과 그림과 이런 것들로 글쓰기와 이런 거를 자기가 뭘 음,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걸로 음, 풀어내서 음, 어, 노벨상까지 문학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스는 나중에 죽음으로 그걸 마감을 해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낚시였어요. 음, 낚시였는데 그거를 끝까지 갖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느꼈던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음,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뭐 따뜻한 엄마 내가 음, 어를 겪어도 음, 누군가는 저쪽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저질러도 음, 음, 나의 편이 돼주는 사람이 든든하게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그 음, 정신적인 마음 그런 음, 엄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음, 또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조화롭게 살아라. 내가 이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수레바퀴 아래 이렇게 휠을 음. 잘 굴려야 되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하지 치우치지 말고 말고, 치지 말고 나의 삶을 이렇게 음, 균형감 있게 잘 음, 휠을 잘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먼저 필수적으로 생각해 알고 그런 음, 휴식과 취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음, 하자. 음. 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우리가 인생을 길게 펼쳐 놓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하루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방금 루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이 바로 또 그 맥락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헤르만 헤세의 하나의 작품만 소개시켜 주셔도 굉장히 벅찬 일이실 텐데, 또 세 작품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 책을 꼭 소개시켜 주시고 싶다 하시면 또 언제든지 이 채널에 나오셔서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